안녕하십니까. 1월의 마지막 생방송 경남아 사랑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김동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유리입니다. 네, 오늘 날씨 보니까 모처럼 햇볕을 쬐면서 바깥에서 활동하기 좋은 날씨였던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런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우려 때문에 예전보다는 이런 날씨에도 산책하는 분들 보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속보인데요. 국내에서 처음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2차 감염 사례가 확인이 됐습니다. 조금 전 2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밝혀졌는데 그중에 1명이 2차 감염자라고 하네요. 거기에 더해서 우리 경남 지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오늘자 의심 증상자는 19명이고요. 그중에 17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어제보다는 조금 늘어난 수치지만 거의 다 음성이라는 게 그나마 다행입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수치에 대한 변화가 생기고 있고 다양한 뉴스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든 좀 날이 지나면서 잠잠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는데요. 이런 바람과 다르게 오히려 이 불안감을 조성하고 또 확산시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제 저희 경남아 사랑에서도 SNS상에서 떠돌고 있는 가짜 뉴스에 대해서 바로 짚어드린 적이 있었는데 오늘은요. 팩트체크부터 해볼 텐데 보이스피싱이 아니라 코로나 피싱에 관해서 짚어드릴까 합니다. 네, 코로나 피싱 어떤 거냐면요. 지금 자막에 나오고 있죠. 이런 식으로 감염 접촉자를 확인하라며 유명 포털 사이트와 비슷한 주소의 링크로 여러분들을 유도할 겁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광고 문자인 경우도 많고요. 또 우리들의 금융 정보를 빼가는 악성 코드인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네, 이거를 확실하게 구분하기 위해서는요. 일단은 정부기관에서 보내는 문자 메시지를 보면요. 지금 화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인터넷 주소가 적혀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발신자 번호도 주목하셔야 되는데 질병관리본부 번호가 1339번입니다. 이 번호는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진실 혹은 거짓 시간 준비해 봤는데요. 첫 번째 궁금증은요, 바로 이 중국산 김치를 먹으면 감염된다인데요. 이 김치뿐 아니라 마늘, 고추 같은 중국산 농산물들이 많이 수입되다 보니까 우려하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짚어드릴까 합니다. 중국산 김치를 먹으면 감염된다. 이 말은 거짓입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요. 해외 배송 과정 중에서 여러 단계를 거치고 또 시간이 꽤 걸리기 때문에 이 시간 동안에 바이러스가 살아있을 확률은 현저히 낮다고 합니다. 네, 그럼 두 번째 궁금증도 만나볼 텐데요. 길고양이를 통해 전염된다인데요. 이 또한 확인 결과 거짓이라고 합니다. 우리와 함께 사는 반려동물의 경우에도 예방접종과 구축만 잘해준다면 문제가 없다고 하고요. 심지어 길고양이도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해보면 우려하고 있는 중국산 김치 그리고 길고양이를 포함한 여러분들의 반려동물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는 무관하다고 하니까 안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1월의 마지막 생방송 경남아 사랑에 문자 참여번호 알려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참여번호는 여러분들 다 아시는 번호죠. 바로 샵 2353번입니다. 샵 2353번으로 듣고 싶은 노래부터 사연, 사진까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 마지막에 소개해드리고요. 몇 분 골라서 푸짐한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됩니다. 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러면 곧바로 첫 번째 소식 안내할 텐데요. 우리 지역 양산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조리법으로 만든 음식과 그리고 도자기 감상까지 입과 눈이 동시에 즐거워지고 힐링되는 도심 속의 자연 공간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이리 보고 저리 봐도 건물 숲으로 가득. 편리하지만 때론 갑갑하게 다가오는 도심의 풍경. 하지만 낭만적인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저는 계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겨울에 집에만 있지 말고 자연 속으로 나오세요. 도심에서도 눈만 살짝 돌리면 초록빛 자연이 쏟아진다. 밥 한 끼, 커피 한 잔도 싱그럽게 즐기러 가봅시다. 오늘 경남아 사랑해가 찾은 곳은 양산. 아니 자연을 만난다더니 어째 죄다 회색빛이다. 일단 들어가 보는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식물에 물을 주면서 가꾸고 있었습니다. 여기 우리 그 레스토랑은 유럽의 어떤 한 도시에서 온 그 어떤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서 공간에 있는 식물들을 제가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먹는 맛만큼 중요한 보는 맛 살짝 구경해 볼까요? 테이블 사이사이 초록빛 존재감 산뜻하게 발산하고 있는 유리 정원. 자연 분위기 확인했고 이제는 맛있는 주인공 만날 차례. 레몬 드레싱으로 마리네이드한 각종 해산물과 버섯을 그릴에 구워
따뜻하게 즐길 수 있는 겨울 맞춤 해산물 샐러드. 겨울잠 자고 있던 입맛도 상큼하게 깨워준다네요. 차돌크림 파스타나 이베리코 스테이크가 저희 매장의 주 메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릴 소리부터 군침 돌게 하는 숯불향 가득 차돌박이에 페퍼론치노, 할라피뇨를 더해 매콤함이 일품인 차돌크림 파스타. 우와, 맛있겠다. 계절별 제철 식재료에 따라 메뉴가 달라진다는 이곳. 음식에도 자연이 가득 퍼져요. 소스가 되게 매콤하고 깔끔해서 되게 차돌이랑 잘 어울려가지고 여기서 처음 먹어보는 맛인 것 같아요. 분위기 너무 좋다라는 생각에 만족스럽게 방문하고 있습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그릴에 구운 버섯의 향긋한 풍기 리조또. 고소한 먹물과 해산물의 조화, 스페인식 쌀 요리 먹물 바야. 다음은 제가 가장 기다린 이베리코 스테이크. 불맛 가득 입혀 손님상으로 나갔다 하면 수비드 조리법을 사용해 풍부한 육즙, 부드러운 식감이 살아있는 이베리코 스테이크. 식전 빵부터 소스까지 모두 직접 만들어 하나씩 맛보는 재미가 있대요. 지금 기분을 한마디로. 담백하고 먹물이라 해서 딱 거부감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전혀 없었어요. 만화에 나오는 고기처럼 뼈가 딱 붙어 있어가지고 첫눈에 좀 먹음직스럽다 하는 느낌. 드셔보세요. 자연을 따라가는 맛있는 여행답게 산책 명당 한 곳 만나볼까요? 야, 멀리서부터 느껴지는 광활한 자연 산책로가 반겨주는 이곳. 그 이름은 바로 어서 오세요. 자연 속에 흠뻑 빠질 수 있는 도시의 휴식 공간 항산공원입니다. 보기만 해도 가슴이 뻥 뚫리는 낙동강. 그 낙동강을 따라 걷는 강변 산책로. 거기다 마음을 울리는 감성 안내판에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까지. 이것이 끝이 아니다. 이게 항산공원을 두 배로 즐길 수 있는 가족 미니 기차입니다. 한번 타보시겠습니까? 광산공원을 더욱 특별하게 즐기고 싶은 분들을 위한 미니 기차. 15분 단위로 탑승할 수 있다고 하니 밑줄 쫙. 한국의 아름다운 자전거길 100선 중 하나로 낙동강을 끼고 도는 자전거길이 있습니다. 그 자전거길 위로 가족과 자전거도 타시고 주말에 가족들과 캠핑도 즐기시고 미니 기차도 즐기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겨울 산책도 자연에서 즐기는 게 좋습니다. 온몸 가득 청명한 기운으로 채운 광산공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산책으로 살짝 추워진 몸을 따뜻하게 풀어줄 곳 도착. 주차장을 보니 인기 장소 같기는 한데 여기도 공원 아닌가요? 오늘 같이 이렇게 좋은 날씨에 애기들 뛰어놀 수 있고 저희 좋은 커피 마시러 분위기 좋을 때 이렇게 놀러 왔습니다. 여기가 카페라굽쇼? 마치 자연에 파묻혀 지낼 것 같은 착각이 드는 이곳. 궁금하다. 안녕하세요. 카페 대표입니다. 자연과 함께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려고 하다 보니까 만들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카페 안에 있는데 들어가 보실까요? 카페로 들어오긴 왔는데 눈에 확 띄는 뭔가가 보이지 않는다. 여느 카페랑 다를 게 없어 보이는데. 아하, 이거구나. 맞죠? 이 기계는 물량과 시간만 조절해주면 자동으로 들이대는 머신 기계입니다. 그럼 이건 아니고 가만 보자. 어라? 카페인데 박물관 같은 이 느낌? 찾았다! 고풍스러운 멋을 한껏 뿜어내는 도자기. 1980년도부터 이제 토곡 이경호 선생님이 작업하는
주신 공간인데요. 지금은 그 대를 이어서 이영풍 선생님도 함께 작업을 하는 공간이에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도자기 작품을 관람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이 공간을 열게 되었습니다. 도자기 특성상 깨끗한 환경이 뒷받침돼야 하다 보니 녹음 가득한 자연 풍광을 그대로 담을 수 있었다는 사실. 누구나 차를 마시며 어렵지 않게 작품을 감상할 수 있대요. 여기 와서 또 커피 맛도 좋고 도자기도 보고 그래서 일석이조로 항상 자주 오고 있습니다. 도자기를 주제로 한 카페답게 모든 식기는 도자기 작품을 사용한다는 것. 콩고물과 견과류, 에스프레소를 부어주는 아포카토를 시작으로 직접 만든 레시피로 맛을 완성시킨다는 한정 메뉴. 우아하게 담아봤어요. 창밖 풍경을 작품 삼아 즐기는 분위기 있는 커피 한 잔. 매장에서 직접 구운 빵까지 곁들여주면 깔끔한 분위기랑 뷰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시그니처 라떼가 달달해서 그런지 제 입맛에 맞는 것 같아요. 아이들은 마음껏 자연에서 뛰어놀고 어른들은 시시각각 변하는 계절의 변화를 작품으로 남길 수 있으니 차 한 잔 더 여행처럼. 카페가 야외에도 있고 애기들이랑 있어가지고 좀 가족 같은 분위기라서 너무 좋았어요. 자연과 함께 여유를 즐기러 오세요. 아침부터 밤까지 자연을 한껏 담을 수 있었던 양산에서의 하루. 열심히 달리는 서로에게 바쁜 일상 속 초록빛 쉼표를 선물해보자고요. 분명 평범했던 오늘도 기념하고 싶은 추억이 될 수 있답니다. 네, 주말을 앞둔 목요일입니다. 하지만 이번 주말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우려로 야외 활동은 자제해 주시고요. 이 유행이 끝나고 나면 잠잠해지면 그 다음에 주말 나들이로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린 파스타와 커피까지 맛볼 수 있는 양산 나들이 가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상황이 좀 나아지면 특히나 앞서 봤던 카페는 꼭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요. 너무 예쁘더라고요. 예, 사진 찍기도 정말 좋을 것 같은데 그 전에 제 마음을 앗아갔던 것은 바로 스테이크였습니다. 수비드 조리법을 통해서 만든 스테이크라서 이게 정말 육즙이 가득하고 또 육질도 부드럽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고기 맛집을 찾아가면 수비드 조리법을 통한 고기가 정말 잘 팔리고 있고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네, 수비드 말만 들어봤지 어떤 건지 잘 몰라서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네네. 이 수비드라는 게요, 이 재료를 비닐봉지에 담아 밀봉시킨 다음에 저온의 미지근한 물 속에서 오랫동안 익히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특히 육류가 66도 이상이 올라가면 단백질 변성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이 수비드는 그보다 낮은 온도에서 익히기 때문에 단백질이 그대로 살아있어서 육즙이 살아있는 그런 공법이라고 합니다. 야, 들어보니까 정말 수비드는 과학이네요. 그러게요. 네, 이런 조리법이 들어가야 더 고기 맛이 살아난다. 이 수비드 조리법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경남아 사랑에도 여러분들의 참여 조리법이 들어가야 더욱더 저희 프로그램이 빛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 잘하시네요. 잘했죠? 네. 네. 이 타이밍에 곧바로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사진 사연 몇 가지 만나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문자 소개를 제가 한 3가지 해드릴 텐데 제가 첫 번째 볼게요. 7344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할머니가 사온 귤이 맛있는지 둘이 앉아서 신나게 가서 먹고 있습니다. 와. 할머니는 경남아 사랑에 시청하고 있고요 하셨습니다. 겨울에는 이 귤 까먹는 게 또 하나의 재미잖아요. 그럼요. 뜨끈뜨끈한 전기장판 혹은 온수매트 위에서 먹는 네. 게 또 꿀맛인데 우리 아이가 일찍 귤의 맛을 알았네요. 야, 이 아이가 이 겨울에 이 귤이 아니라 귤이라는 거를 벌써 깨닫고 네. 있네요. 아이고, 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아 사랑에도 빨리 아이에게 좀 보라고 가르쳐야겠네요. 네, 고맙습니다. 다음 사연도 소개해드릴게요. 8643번님이고요. 저희 집 막둥이 올해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태권도 학원을 등록했습니다. 두 주먹 불끈 쥐고 두 눈이 불타오르죠.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셨어요. 야. 아니 표정을 보니까 등록한 지 얼마 안 된 친구가 아니라 거의 유단자의 눈빛을 보여주고 네. 있어요. 저도 이제 어렸을 때 태권도 해봤습니다만 네. 이 자세는 이제
대련 자세거든요. 예, 한판 해보자라는 자세인데. 무슨 띠까지 하셨나요? 저는 품띠까지 했습니다. 예. 저는 노란띠요. 노란띠요? 예, 다행입니다. 뭐 시작하자마자 다른, 끝났어요. 검은띠까지 됐으면 제가 좀 겁이 날 뻔했는데 아닙니다. 제가 좀 더 위였고요. 그리고 이 팔 쪽에 보니까 도복에 합성이라고 적혀 있는데 아마도 마산의 합성동, 합성동. 지금 태권도 학원을 다니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눈빛 계속해서 간직하시면서 네. 데려다시고 또 태극 1단, 뭐 2단 이렇게 하는데 말 많이 배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사진 사연 보겠습니다. 5860님께서 보내주셨고요. 결혼 7년 만에 첫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와, 일단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병원에서 확인하고 나왔는데 너무 행복합니다. 남편에게 꽃다발 선물도 받았어요 하셨습니다. 와, 7년간의 기다림, 저희는 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을 겪었을 것 같은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순산하시길 바라겠고 2020년에 아마 더 많은 복을 받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연 감사하고요. 이렇게 여러분들의 문자 사연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지금 자막에 나오고 있는 샵 2353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 마지막에 소개해드리고요. 푸짐한 선물도 따라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됩니다. 네, 앞서 눈으로나마 맛있게 음식을 먹고 나왔으니까 이럴 때는 좀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전라남도 여수시로 떠나볼 텐데요. 이 여수에 가면요, 추운 겨울을 핫하게 보낼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곳일까요? 지금 바로 떠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정예지입니다. 제가 여수 MBC에 온 지 1년이 채 안 돼서 그런지 아직 못 가본 곳도 정말 많고 못 먹어본 것도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 제작진분들이 특별한 하루를 저한테 선물해 주신다고 했는데 일단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신 났어. 즐거운 여수 여행 시켜준다는데 웬 정신줄 타령이냐고요? 그건 잠시 후 화면을 보면 압니다. 안 무섭다고 했는데! 등줄기를 타고 오르는 후끈한 열기를 단박에 느끼는 심장 쫄깃, 긴장 100배! 핫한 여수 겨울 여행이 지금 시작됩니다. 요즘 여수에서 핫하기로 소문 자자하다는 이곳. 실내부터 한 바퀴 쭉 돌아볼까요? 와, 이곳에 오면요, 물고기 진짜 많아요. 지금 마치 어항 속에 있는 듯한 느낌도 들고요. 제가 지금 약간 인어공주가 된 듯한 느낌이에요. 안다다 씨, 예지야 씨, 너무 아늑해요. 자도 되겠는데요? 비단조개 대신 소라긴 하지만 인어공주 삘이 제대로 나는 이유. 너무 보고 싶어요. 우와. VR로 만나는 트릭 아트의 세계. 진짜 바닷속에 온 듯한 느낌적인 머리요? 느낌이랄까요? 우와, 너무 신기해요. 날아라. 여기 진짜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만한 공간인데 저도 너무 신나는데요? 밋밋해 보이는 이곳도 VR을 만나면 상상 이상의 공간으로 여기 대변신. 폭포와 절경이 어우러져 있는데요. 하얀 새가 지금 날아다니는 거 보이시나요? 웰컴 투 쥐라기 월드. 마치 공룡나라 어디쯤에 와 있는 듯한 기분 좋은 착각에 빠져듭니다. 여수 겨울 여행의 진짜 핫한 매력은 지금부터. 일단 절벽 위 계단을 따라 오르면 거대한 손바닥 전망대 아래로 360도 오션뷰가 한 방에 펼쳐집니다. 기분 좋은 짜릿함과 함께 밀려드는 겨울바다의 찬 기운. 가족여행 오셨다는 이분들이 정말 부러웠습니다. 우리 큰딸이 네. 이제 올해 대학교 갔어요. 숙명여대. 그래서 너무 잘 되는데요? 졸업 네. 기념으로 이제 왔고 네. 생각보다 굉장히 멋있고 너무 좋네요. 그래도 남는 건 역시 사진뿐이죠. 어때요? 제 귀요미 포즈 어색하니 괜찮죠? 해보셨어요? 사실 제작진이 아, 저를 진짜요? 위해 준비한 진짜 핫코스는 바로 이것. 벼랑 끝에서 즐기는 스릴 만점 공중그네입니다. 와, 어떡해. 좀 무섭고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저도 이제 곧 탈 생각인데 저한테 뭔가 좀 덜 무섭게 탈 수 있는 팁을 주신다면 있을까요? 밑에 바닥을 쳐다보니 덜 무서웠어요. 바다를요? 네. 바다를 쳐다보니까 덜 무서웠다고요? 이거 안전한 거예요?
안전합니다. 이 괜찮아요? 먼저 벨트가 안전벨트 네. 2개 있습니다. 이 사이드 벨트 해가지고 네. 이 사이드 허리 벨트요? 부분에 차는 첫 번째 안전벨트. 네, 사이드 안전벨트가 있고요. 네. 딱 착용하시고 난 다음에 네, 두 번째 무서워. 벨트는 이게 네. 바형식으로 된 두 번째 벨트. 이거 안 빠질까요? 타시다가 만약 네. 이게 뭐 못 타시거나 위험감을 느끼시면 바로 이게 정지해가지고 다시 저희들이 내려드립니다. 그거는 뭐 진짜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단단하게 매주세요. 돈 주고도 안 타. 돈 주고 안 타. 돈 주고도. 일이니까 타지. 안 무섭다 했잖아요. 안 무섭다고 했는데. 언제 끝나요? 와, 안전벨트 풀린 것 같아요, 뭔가. 지금 제정신이 아닌데 어떤 느낌을 말할 수가 있을까요, 제가? 갑자기 넘어가십니다. 뒤에서 볼 때는 진짜 뭔가 평온하고 괜찮았거든요. 근데 막상 타보니까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다리도 너무 흔들리고 괜히 좋으면서요. 집에 가고 싶어요. 됐나요? 체험 끝났나요? 아직 많이 남았어요. 이 재밌는 구경을 벌써 끝내면 섭섭하다는 제작진의 두 번째 핫 괜찮은 아이템 거죠? 안전한 감상평 거죠? 들어갑니다. 네, 생각보다 많이 무섭고요. 네. 공중에 떠 있는 느낌? 바람에 또 오늘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바람에 날아갈 것 같은 느낌. 재미있었어요. 재미있었어요? 네. 하나도 안 무서웠어요? 조금 무서웠어요. 바람 불 때. 제 안전은 소중하니까요. 도전! 안녕하세요. 무섭진 않으세요? 무서워 보여요. 어떻게 가족분들 다 같이서 이걸 하게 되셨어요? 아이들이 해보고 싶다 그래가지고요. 네.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 의사와 상관없이요? 애들이 하고 싶다고 하니까 좀 네. 같이 동참해줘야죠. 파이팅! 목소리가 너무 작은데? 걸어간다. 와, 아니 성큼성큼 가는데요? 천천히 가셔도 돼요.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 아니 이거 지금 제 한 번 건사하기도 힘든데 카메라까지 저한테 맡기셔가지고 진짜. 같이 가요. 같이 가요. 이 엄청난 바람 소리 들리시죠? 얄미운 겨울 바람을 가르며 한 걸음 한 걸음. 바람이 밀어서요. 밀지 마. 부러워. 너무 부러워. 갈 수 있어. 할 수 있어. 갈 수 있어. 다 왔어 예지야. 할 수 있어. 바다를 못 봤다고요? 바다를 못 봤어요. 엄마가 너무 보고 싶다.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왜 빼요? 왜 빼요? 왜 빼요? 그래 아래를 잡으셔 떨어지는 느낌이 덜할 겁니다. 여기 이렇게 잡아요? 예. 확실해요? 뛰셔서 네. 앉기만 하시면 됩니다. 밀지 마세요. 예, 아니 방향만 안 미실 잡아줄 거죠? 거예요. 네. 예. 뛰시죠. 준비되셨으면 어떤 느낌이에요? 타면? 나는 느낌이 들 거예요. 너무 싫어. 어쨌든 성공은 성공. 저는 나는 느낌이 너무 싫은데 나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정신이 하나도 없었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뉴스를 열심히 하고 싶은. 사실 지금 별로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는데 체험을 하면서 바들바들 떨고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더니 에너지가 다 지금 다 빠졌거든요. 얼른 기력 보충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저 맛있는 거 먹을 수 있는 건가요? 오늘 뭐 먹는 건가요? 굴이요? 굴이요? 겨울의 제철 요리잖아요. 여수의 겨울 맛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굴. 이 싱싱한 굴을 키운 여수 바다는 미국 FDA도 인정한 청정 해역이거든요. 안녕하세요. 지금 굴 드시고 계신데 어때요? 맛이 있으세요? 너무 맛있네요. 이거는 진짜 영양이 좋아하고 얼굴도 이뻐지고 피부에 진짜 맛있어요. 피부에 좋잖아요. 저 주시는 거예요?
엄청 오동통한데요? 전주에서 해봤어. 굴을 매년 드셔서 그런지 네 분 다 피부가 너무 좋으세요. 내 얼굴은 안 봤는데. 특히 이 유수 굴이 정말 양도 크고 통실통실하니 맛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친구들하고 가끔 와서 먹어요. 경기도에서 왔다는 이 가족 역시 굴 삼매경에 푹. 글쎄 이 어린 친구도 여수 굴 맛을 알더라니까요. 그렇게 맛있어요. 제가 원래 굴을 엄청 안 좋아하는데 이 굴은 맛있어요. 원래 집 앞에 슈퍼마켓에서 가끔씩 사 먹었는데 거기는 약간 비린맛도 없고 훨씬 더 신선하고 좋아요. 여수의 겨울바다를 여행하는 다양한 방법들. 올 겨울엔 핫한 여수에서 나만의 핫한 겨울을 뜨겁고 화끈하게 즐겨보세요. 네, 이제 여수하면 여러 가지가 떠오를 것 같습니다. 정혜지 아나운서의 돌고래 소리도 떠오를 것 같고, 그리고 원래 노래 여수 밤바다 이 노래와 그리고 멋진 야경, 그리고 손바닥 전망대도 있죠. 그리고 예쁜, 그리고 카페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영상 보니까 새로운 명소, 명물이 등장한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지역에서 멀지 않은 여수 여행 계획하신 분들이라면 아까 만나고 온 VR 트리가트도 정말 좋아 보였고요. 또 정혜지 아나운서가 정말 소리를 막 질렀던 그런 무서운 체험들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볼거리뿐만 아니라 먹거리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바닷바람 쐬면서 신나게 놀고 난 다음에 먹을 수 있는 맛있는 굴 요리가 있었는데 네. 특히나 이 겨울에 제철 음식이 바로 굴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이 굴이 크기에 따라 먹는 방법도 조금 다른데요. 일단 좀 크기가 큰 굴은 찜이나 구이를 해 먹으면 식감이 좋기 때문에 먹기가 좋고요. 조금 크기가 작은 굴은 생으로 먹거나 회무침을 해 먹으면 좋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요리법으로 드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겨울에 먹는 굴은 거의 꿀이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렇죠. 네, 꼭 한번 굴 요리 드셔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음식 보고 왔습니다. 겨울하면 제철 음식 바로 굴이고요. 또 겨울에 한철 즐겁게 활동할 수 있는 것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겨울 낚시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강원도 화천의 산천어 낚으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어복 많이 받으세요. 드디어 화천 산천어 축제가 개막을 했습니다. 우!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산천어를 더 잘 잡는 꿀팁 알려드리려고 이곳에 찾아왔습니다. 개막을 앞두고 얼음이 꽁꽁한 화천 산천어 축제장. 네, 오늘 산천어 낚시 꿀팁을 알려주실 스승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또 얼음 낚시의 국내 최고 권위자라고 들었어요. 꼭 그렇지까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얼음 낚시들이 네. 좀 재미있는 이유는 네. 기본적인 지식만 알아도 분명히 몇 마리 잡을 수 있는 그런 그래요? 낚시입니다. 저처럼 이렇게 완전 초보자도 오늘 산천어 손맛을 좀 볼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오. 2, 3분만 배우시면 충분히 잡을 수 있을 것 오, 같습니다. 정말요? 네. 이날만을 손꼽아 기다렸다. 왜 이제 왔냐는 듯 발빠른 입질로 저를 반기는 산천어들. 와, 그렇게 반가워? 산천어 반 물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미끼를 던졌다 하면 1초 컷 완성. 1초 안에 잡았어. 어복이 충만하다 못해 벅찰 정도. 넣으면 나오고 넣으면 나오고. 여러분, 저 오늘 산천어 개 탔어요. 초보인 제가 이렇게 잘 잡을 수 있었던 노하우 궁금하시죠? 보통 축제를 처음 오시는 분들은 네. 요 견지대에 이 메탈이라는 이 금속성 네. 미끼를 껴요. 네. 이거로 많이 잡으세요. 아. 수심까지만 한번 맞춰보시고 네. 고무줄 같은 거로 네. 이렇게 연결을 해놓으면 웬만하면 더 안 풀려요. 오, 이거 완전 꿀팁이네요. 네. 어디쯤에 이 메탈이 있어야지 산천어 잘 잡히나요? 보통 바닥까지 한번 내려보시고 거기서 바닥에서 한 20cm, 30cm 정도까지 올린 다음에 그런 이제 고폐질을 좀 해주면은 그거에 산천어들이 좀 모여가지고 물게 됩니다. 오, 또 한 마리. 아, 아깝다. 아, 이게 욕심이 앞서니까 잘 안 되네요. 이렇게 바글바글한데도 다 무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 진짜 다 잡았었는데. 지금 시간이 지체했어요. 한편 옆에서 티 안 나게 산천어를 낚고 있는 이사부님. 전화! 와, 엄청 크다. 낚시로 잡는 것보다 옮기는 게 더 힘들더라고요. 아, 사부님, 천천히 좀 하세요. 기다려!
웜으로 전략을 바꾼 이사부님. 아이 기다려 이 녀석아! 와, 효과 직방인데요? 자 정말이야? 제 지금 무슨 컵이에요? 예? 이거 3,000원 끌어올리는 폼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얘네 3,000원의 힘이 엄청나네요. 이제 시간이 얼마 없어요. 자, 얘들아, 분발하자. 빨리 와, 빨리. 10초 남았습니다. 성공! 어떡해 20초. 아, 내 장갑. 제가 너무 급해가지고 손으로 그냥 주워 담았어요. 딱 내리면 일단 입질이 옵니다. 일단 그 친구들이 가면서 건드리는 느낌도 나요. 얼마나 지금 산천어들이 애타게 이 낚싯대를 기다렸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고기는 많이 달려듭니다. 많이 달려들고 먹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산천어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잡는 게 문제가 아니라 바늘 빼는 거랑 산천어를 그 통에다 담는 게 시간이 더 걸리는 것 같아요. 2개. 2개만 핸디 주는 걸로. 2마리 주시죠. 네, 그러면 2마리 잡고 3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3점부터. 알겠습니다. 3마리부터. 아자, 화이팅! 5, 4, 3, 2, 1. 계속되는 2라운드 대결. 어디 또 시작해볼까? 어머! 1초. 제자의 호들갑에 자극받은 낭만 낚시 이사부님. 사부님의 최애 미끼를 쓰며 고급 기술을 시전하시는데요. 에이, 간만 보고 안 보는 거 아니에요? 제 고패질이 더 나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마음이 급하면 잡은 고기를 놓치기도 합니다. 카메라 좀 신경 써주세요. 아유, 죄송해요. 제가 지금 산천어 신경 쓰느라 정신이 팔려서요. 선생님 당황하셨어요. 쏘았다! 전지 낚싯대 휘어지는 느낌 아니까? 아니야. 다이어리 감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더 이상 초짜라고 봐주지 않는 이사부님. 말도 없고 봐주기도 없고 놓치는 실수도 없고. 하지만 저도 지지 않을 겁니다. 청출어람 가자. 야, 내 메탈 갖고 어디가? 이놈 엄청 세다. 다섯 마리 맞죠? 그런데 제 장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고무줄이 풀렸구나. 고무줄 어디로 날아갔지? 어디? 왜 여기로 있냐? 제가 고무줄을 찾는 사이 재빨리 미끼를 교체하는 이사부님. 안 물고는 못 베긴다는 최고급 스푼으로 승부수를 던집니다. 과연 비기답게 입질 폭발! 아무래도 무슨 사인 것 같아. 또 방해하시는 순간 스승님은 한 마리 잡으셨죠? 네? 스승님은 운만이 안 돼, 운만이. 지금 방해하시는 순간 스승님 또 한 마리 잡으신 것 같은데. 경기 종료 알람이 울리는 순간 오, 버저비터 성공하나요? 아니에요. 5분이 이렇게 빨라요? 스승님 아까부터 계속 이 앞에 있는 장비를 테스트하시는 것 같던데 이거는 메탈이고 또 아까 웜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개장 초기에는 어떤 게 좀 더 적합한가요? 지금 메탈도 사용해보고 웜도 사용을 해보니까 메탈은 지금 한 21g 정도 되는 거예요. 떨어지는 속도가 빠른 만큼 산천어도 빠른 속도로 오는데
웜 낚시를 하게 되면 웜은 천천히 떨어지니까 상대적으로 산천어도 천천히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장 초기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제 프레셔가 없는 산천어기 때문에 메탈이 좀 더 빠른 것 같고 나중에 뭐 이게 일주일이 지나고 한 10일 정도가 지났을 때 프레셔가 좀 심할 때는 어쩌면 웜 낚시가 더 나을 것 같아요. 예. 쭉 내려갑니다. 메탈이 아까 210g이라고 하셨나요? 17g이요. 아, 17g. 제가 지금 정신이 나갔네요. 그러면 이렇게 떨어졌으면은 고기가 또 만약에 안 모일 때는 이렇게 하지만 고기가 안 모였을 때는 그럼 이제 모여버리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통통통 떨어지면 되는데 가끔 줄이 꼬이기도 해요.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잘 아셨죠? 그냥 받아 먹어버렸습니다. 아이고. 아까 제가 산천어 잡기 시합에서 졌잖아요. 그래서 벌칙을 우리 스승님은 괜찮다고 하셨는데 또 그냥 넘어가실 우리 피디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올라가는 이곳은 아이스 봅슬레이라고 합니다. 국내 최초 얼음타미로 이어지는 봅슬레이. 얼마나 높은지 화천 산천어 축제장이 여기서 한눈에 보입니다. 어떻게 다리 떨려. 화천 산천어 축제 파이팅! 목요일 생방송 경남아 사랑에 함께하는 지금 시각이 7시 6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말에 가보실 만한 전시회 소식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먼저 저희는 대동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통 대동제 하면은 이제 대학 축제가 많이 생각이 나는데 그렇죠. 원래는 1988년 시작된 창원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잔치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진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매년 새해가 되면은 이제 선후배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합동 세배도 하고 덕담도 나눈다고 그럽니다. 네, 대동제는 2월 8일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이 기간 동안 창동예술촌 일원에서는 다양한 작품전과 함께 공연도 펼쳐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 또 한 곳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초에 고장하면 우리 지역의 바로 산청입니다. 또 산청의 관광, 이 대표 명소를 따지면 독인보감촌을 동의보감촌을 꼽을 수가 있는데 이곳에 가면요, 다양한 한방 체험도 즐길 수 있고요. 산청의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이 담긴 사진도 만끽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말씀하신 사진들은요, 산청 관광사진 공모전에서 입상한 작품들인데요. 이 산청 정취함의 일출이라든지 남사예담촌 부부 회화나무, 성철스님 생가나, 철쭉 등의 이런 예쁜 사진들을 많이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런 소식도 앞으로 주말 계획 짜실 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느덧 1월의 생방송 경남아 사랑의 마지막 순서만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번 소식은 바로 대전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꼽은 기네스 명인들이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만나러 갑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딱 한 사람, 자신만의 분야에서 기록을 만들고 모두에게 인정받은 사람. 그래서 대전 기네스로 선정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9살, 10살 먹으면 개구쟁이들 아닌데 또 개구쟁이들 흙 가지고 장난하듯이 흙이나 모래 가지고 장난하듯이 왜 이렇게 이런 걸 만드는 걸 좋아하나 내가 저도 이해가 잘 안 갈 때가 있어요. 대전 시민들이 뽑은 독특한 대전 기네스 중 대전 유일의 반도네온 연주자, 그리고 금속을 예술로 만드는 용접 기술자, 두 사람의 유니크한 이야기를 지금 만나봅니다. 매일 아침 새롭게 시작되는 하루, 이곳에 저마다의 분야에 매진하며 도시의 향기와 색깔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기록을 기네스라고 하죠. 대전에 하나밖에 없는 기록, 이름하여 대전 기네스. 오늘은 대전 기네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봅니다. 가시죠. 첫 번째 대전 기네스의 주인공을 찾아 도착한 곳은 대전 인동의 한 골목. 이곳에 대전 유일의 기록 보유자가 있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제가 대전 기네스 보유자를 찾아왔는데 여기 맞죠? 예. 60년째 새와 동고동락하고 있는 한 신남집입니다. 여기는 철공소 또 용접하는 데 아니에요? 네, 용접도 하죠. 용접도 하고 또 뭐 이렇게 이제 고객께서 주문하시는 거 어떤 모양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 그걸 만들어 드리는 거죠. 그러면 대전 기네스는 어떤 기록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 이제 물건 만들어 가시고 이제 이러신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그 입소 못하고 뭐 자꾸 이것저것 만들어 달라고 하면 이제 그것도 만들어주고 저것도 만들어주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기네스북을 받게 됐는데 이거 제가 아주 무지하게 황송한 거죠. 2016년 11월 대전 시민들의 공모로 선정된 대전 기네스. 대전의 최초이자 최고 유일 분야의 기록을 발표했는데요. 그중 금속을 예술로 만드는 용접 기술자 한신남씨도 당당히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쇠라는 거는 아무리 녹슬고 깨진 물건이라도 이게 또 불에 들어가서 다시 녹여가지고 나와서 또 두드리고 다듬다 보면은 이게 또 이런 연장이 새로운 연장이 또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쇠는 헌쇠라는 말이 없어요. 고철이라고 들었는데 고철이라고 하면 좀 나는 좀 마땅 찾아요. 17살에 처음 용접일을 시작해 지금까지 묵묵히 한 길만을 걸어온 한신남 씨. 투박한 그의 손이 닿으면 단단하게만 한 쇠가 예술 작품으로 변신합니다. 다양한 생화소품은 기본, 지금은 커다란 용 조형물을 제작하고 있는데요. 얘가 이제 코스염인 거예요. 오, 이 용은 왜 만드시는 거예요? 네? 이것도 주문 받으신 거예요? 아니 이건 이제 나이도 못 갔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인생을 정리하는 의미에서 이 개인적인 전시회를 한번 하려고요. 그래서 거기에 전시회 출품할 작품입니다. 이게. 보니까 상당히 섬세하게 이 뿔도 하나하나 작업을 하셔서 상당히 기간도 오래 걸렸겠어요. 이게 지금 기간이 제가 횟수로 말하면 한 4년 반 정도 걸렸는데 새와 사랑에 빠진 지 60년. 그의 새사랑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까지 만든 작품들을 모아 전시회를 열 계획이라는데요. 그때가 기다려집니다. 그럼 두 번째 기네스의 주인공을 만나러 가볼까요? 이분 역시 대전 기네스 유일 분야에 선정됐습니다. 두 번째 주인공을 만나러 왔는데요. 이번에는 악기와 관련이 있다고 하거든요. 와, 그러고 보니까 앞에 피아노도 있고 음악 소리가 들리네요. 문을 여니 두 명의 연주자가 눈에 들어오는데요. 눈을 감은 채 바이올린을 켜고 있는 연주자일까요? 아니면 여 신기하게 생긴 악기를 연주하는 분일까요? 야, 아름다운 연주였습니다. 지금 두 분이 연주를 하고 계신데요. 아무래도 기네스는 특이해야 되니까 바이올린은 좀 더 친숙한 악기이고 생소한 이 악기를 연주하시는 선생님이 아닌가 싶어요. 맞죠? 네, 접니다. 탱고 음악에 자주 등장하는 악기, 대전 유일의 반도네온 연주자 최지현 씨입니다. 연주하면서 대전 기네스 인증을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연주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의미겠네요. 네, 전국적으로도 몇 명 되지 않고요. 대전에는 물론 제가 모르는 어느 지역에서 뭐 연습을 하거나 연주를 하실 수도 있지만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대전에. 대전 기네스에서도 그 독특 분야에 이렇게 선발이 돼서 이제 인증서를 받게 됐고요. 최지현 씨는 대전에서 유일하게 활동하는 반도네온 연주자입니다. 대전 기네스 공모 당시에도 독특 분야에 선정됐는데요. 대전은 물론 우리나라 전체에서 반도네온 연주자가 많지 않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 유명한 반도네온은 아코디언과 비슷한 듯하지만 건반 대신 단추가 있고 공기가 드나들면서 서정적인 소리를 내는 것이 특징입니다. 탱고 음악에 자주 등장하며 한 번 들으면 그 음색에 푹 빠지게 되죠. 다른 악기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이 악기는 진짜 호흡을 하거든요. 악기 자체가. 근데 그 호흡이 약간 사람들의 그 숨소리랑 되게 비슷해요. 그리고 이 이 악기의 소리가 되게 심금을 울린다고 해야 되나? 좀 애절하고 그래서 되게 끌렸던 것 같아요.
영화 음악을 공부하러 간 일본에서 우연히 반도네온을 접한 뒤 그 매력에 푹 빠졌다는 최지연 씨. 곧바로 반도네온 연주에 매진하기 시작됐고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반도네온의 음색을 알리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구슬프면서도 호소력 짙은 반도네온 소리가 멜로디를 더 인상 깊게 만들어준다고 하네요. 다른 악기들과 함께 협주를 많이 하실 텐데 반도네온은 어떤 악기인 것 같아요? 요즘 말로 갬성이라고 하던데 네. 이 탱고에서 반도네온이랑 같이 하면서는 일단 한국에서는 이런 음악들이 아직 접해볼 기회가 많지 않았다고 생각이 돼서 귀에 꽂힌다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점이 특징인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러면 이 귀한 악기 제가 품에서 한번 안아봐도 될까요? 네. 무릎을 평평하게. 난생 처음 실물로 본 반도네온. 저도 좀 연주해보고 싶었는데요. 귀한 악기라 소중하게 다뤘습니다. 자, 좋아. 이렇게 소중하게. 내친김에 소리내는 방법을 배워봤는데요. 반도네온은 주름을 열고 단추를 누를 때마다 다른 소리가 나기 때문에 연주법이 까다롭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 한 소절만 시도해봤는데요. 성공! 됐어. 오늘 여기까지 됐습니다. 야, 사실 뭐 소리 내는 것 자체만도 쉽지가 않지만요. 그래도 이 귀한 악기를 한번 만지고 소리만 냈다는 것만으로도 영광이네요. 뿌듯합니다. 하고 10월에는 좀 큰 공연이 있는데 아트 브릿지랑 대전 예술의 전당이라는 곳에서 이제 탱고를 연주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그 두 공연을 또 잘 마무리하는 게 올해의 계획입니다. 묵묵히 한길을 걸으며 자신만의 분야에서 특별한 기록을 만드는 사람들. 대전 기네스의 주인공들은 우리 주변에서 만난 평범한 이웃들이자 내가 몰랐던 대전의 인물들이었는데요. 소소하지만 특별한 대전만의 이야기를 만들어줄 또 다른 대전 기네스의 탄생을 기대해 봅니다. 네, 반도네온이라고 했나요? 이 탱고 음악에 어울리는 손풍금이라고 하는데요. 모양은 많이 봤지만 이름은 사실 처음 들었거든요. 네. 반도네온 꼭 기억하겠습니다. 아까 여인의 향기 OST를 연주하니까 역시 탱고 음악인 만큼 더 어울리는 그런 느낌이 났습니다. 네, 뭐 갑자기 좀 배우 알파치노가 생각나기도 했었는데 네. 그 전에 만나봤던 분, 대전의 알파치노라 부를 만한 분이었습니다. 정말 중후한 멋을 자랑했었는데 17살에 용접을 시작해서 60년간 외길을 걸어오셨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어르신께서 보여주셨던 그 열정과 그리고 꾸준함, 아마 여러분들도 그 울림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문자 사연 소개해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사진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6004번님께서 보내주셨고요. 진해 아파트입니다. 신명나는 놀이가 한바탕 펼쳐졌습니다. 아이들도 참여했답니다 하셨습니다. 아파트 내 축제가 열렸나 봐요. 네. 사물놀이인가요? 풍물놀이, 네. 사물놀이 네. 이렇게 함께 어우러지고 있는데 뒤에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즐겁게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아이고, 보기 좋습니다. 네, 다음 사연은요. 8565번님. 밤바다 바라보고 계시는 노부부 뒷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한 장 찍었습니다 하셨어요. 와, 정말 이 백발이 성성한 노부부의 모습이 아름다워 보이네요. 예, 정말 그 영화의 한 장면. 그것도 영화가 좀 클라이막스로 갔을 때 이런 네, 잔잔한 영화에서 그러니까요. 마지막 장면을 본 듯한데 아무튼 좀 오래오래 행복하게 지내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보시죠. 3번. 3번이 아니라 이제 8번이군요. 제가 네. 잘 못 봤습니다. 7732님께서 보내주셨고요. 새로운 폰 케이스를 제가 좋아하는 선수 유니폼 디자인으로 주문해서 바꿨답니다. 오. 재계약하신 만큼 올해도 다치지 않고 멋있는 플레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하셨습니다. 와, 진정한 팬이신가 봐요. 예. 이름 석자를 딱 저렇게
폰 케이스에 새기고 다니시네요. 아마도 전준우 선수 보니까 FA 계약을 이제 롯데 자이언츠와 했는데 네. 그 선수 팬인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저희 NC 다이노스도 라디오 중계하니까 우리 지역에서 MBC 경남만 중계를 하거든요. 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2020 시즌도 많은 기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사연은요. 2118번님. 우리 아들 중학교 입학합니다. 교복이 너무 멋지네요. 학교 생활 잘 적응하길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하셨어요. 네. 역시 어머님들은 기승전 공부잖아요. 아, 그럼요. 그런데 또 저 때는 기승전 공부보다는 기승전 핏입니다. 핏, 예. 교복의 이 핏. 예. 그렇죠, 중요하죠. 저 때 좀 핏을 좀 이렇게 줄여서 입었던 기억이 있긴 한데. 저도 치마가 2개였거든요. 아, 그래요? 하나는 예쁘게 줄인 거, 하나는 학교 다니는 용. 예. 2가지였습니다. 이 아드님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개인적으로 약간 좀 타이트해 보이는데. 요즘 또 새로운 유행인가 봐요. 아, 그러니까요. 팔짝에 입는. 네. 이 체형이 변할 수 있으니까 조절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5629님 더 힘들게 만드시네요. 신랑이 아기찜 먹은 지 오래됐다고 시켜 먹자 합니다. 그래서 시켰습니다. 딸이 만든 달걀말이와 아기찜으로 저녁 먹네요 하셨네요. 와, 아기찜 정말 맛있잖아요. 그럼요. 밥도둑이기도 하고요. 네. 맛있겠네요. 일단은 따님이 이 달걀말이 보니까 손이 큰가 봐요. 네. 달걀 전 아닌가요? 그러니까 거의 전 수준인데 그리고 또 아기찜이 매우니까 좀 조합이 괜찮을 것 맞아요. 같습니다. 달걀찜 같은 거 보통 많이 먹으니까요. 매울 때. 이것도 간장에 고추냉이 풀어서 찍어 먹으면 와. 맛있는데 군침이 돕니다. 네, 잘 봤습니다. 다음은요. 1525번님. 오늘 밖에 나갔다가 아파트 단지에 빈 꽃을 보았답니다. 봄이 머지 않았네요 하셨어요. 예. 아직 1월이에요. 그럼요. 봄 한참 남았습니다. 네, 아직 좀 봄이 기지개를 켜기에는 좀 남았어요. 그러게요. 네. 꽃이 너무 성격이 급하네요. 어쨌든 이나저나 아파트에 볼거리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신청곡 사연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거제시 옥포동에 사는 임화은 님이 보내주셨고요. 사랑하는 아버지 정년퇴직을 축하하면서 사진 한 장을 찍었습니다. 40년 동안 쉼없이 자식을 위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소나무 같은 아버지가 있어서 늘 든든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시면서 정은지의 하늘바라기 신청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자, 이렇게 아버님께서도 이제 인생의 제2막을 열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경남아 사랑에도 다음 주 새롭게 변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월화수목 주 4일 동안 방송했던 저희 생방송 경남아 사랑해가 앞으로 다음 주부터는 매주 수요일 같은 시간에 인사를 드릴 텐데요. 이 1시간 동안 우리 지역 소식을 가득 담아서 여러분께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한 주의 중심, 당신의 수요일을 저희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준비해서 더 좋은 모습으로 다음 주 찾아뵙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슬픔을 혼자 안고 살지는 마. 아빠야 어디를 가야 당신의 마음처럼 살 수 있을까. 이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는 장생도라지에서 선물 세트를, 장군차의 김치를 녹이다 모산 장군차 김치에서 김치 세트를, 도심 속의 휴식 공간 심산유곡에서 상품권을, 행복과 건강을 전하는 김덕규 과자점에서 상품권을, 진주 실크 공동 브랜드 실키안에서 상품권을 드립니다.